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진 두 번째 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지수는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지수는 학기 내내 바쁘게 공부하느라 지쳐 있었고 이번 기회에 조용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할머니 집은 경치가 아름다운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오래된 전통 한옥집이었고 집 주변으로는 작은 정원과 잔디밭도 있었다. 지수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할머니 댁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할머니는 지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셨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할머니 집은 방이 여러 개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방들이었고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었다. 지수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썼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과 작은 책상, 침대가 있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방 안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고 바로 옆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벽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집이 낡아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방 안에서 누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소리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방을 나서는 게 두려웠다. 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할머니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순간 주저하더니 말했다. 그 방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단다. 하지만 걱정 말거라. 아무 일 없을 게야. 지수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지만 더 묻진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듯한 여자 목소리도 들려왔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휴대폰, 손전등을 챙기고 용기를 내어 옆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지수는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은 그냥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때 손전등 불빛이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고 찢어진 인형을 비추었다. 인형은 오래된 먼지에 덮여 있었고 허름한 모양새였다. 지수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수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저 지나친 긴장감 때문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날 밤 지수는 꿈을 꿨다. 자신이 그 방 안에 갇혀 있었고 어린 소녀가 문 앞에서 지수를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소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에서 깬 지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꿈이기를 바랐다. 다음 며칠 동안 지수는 계속해서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방에 들어가 볼 용기는 나지 않았고 할머니에게 다시 물어봐도 할머니는 자꾸만 말을 돌렸다. 결국 지수는 이 이상한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그 집에 얽힌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예전에 그 집에서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고 그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그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방에 들어갔다. 이번엔 인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인형은 어딘가 소녀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지수가 인형을 들어 올리자 인형의 뒤에서 오래된 편지가 떨어졌다. 편지에는 나를 기억해줘 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지수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손전등을 켜둔 채 잠에 들었다.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소녀가 지수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지수는 소녀에게 이렇게 답했다. 걱정하지마. 널 기억할게. 이후로 그 방에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지수는 할머니에게 그 방에 얽힌 진실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오래전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 소녀는 할머니가 아끼던 친구의 딸이었고 여전히 그 방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수는 그 후로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그 방을 청소하고 인형과 함께 이야기하곤 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다. 이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흘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포 게시판에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누구나 표면적으로는 해명되었지만 그 집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여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내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그저 자연이 아름다운 곳, 사람들이 친절한 곳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지난 여름의 일이었다. 그날은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등산을 갔던 날이었다. 푸르른 산의 경치를 즐기고 있었던 우리는 깊이는 잘 알 수 없는 산 중턱의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들은 그 오솔길을 따라서 걷기로 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절터 같은 장소가 나왔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지냈을 법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사방에는 오래된 기왓장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무언가의 눈길을 사로잡혔다. 바로 절터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이었다. 우물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점점 아래로 깊숙이 이어지는 어둠만이 그 속을 채우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우물 속엔 귀신이 있대 라며 장난스럽게 외쳤다. 우리는 단순한 농담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우물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 우물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고 밤이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그 우물 앞에 서 있었고 우물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날 꺼내줘. 그 목소리는 애처롭게 들렸지만 동시에 섬뜩한 느낌도 생겨났다. 이 꿈은 반복될수록 더 선명해졌고 난 점점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밤 마침 무언가에 이끌리듯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는 환한 달빛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난 무작정 집을 나서 산을 향해 걸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두려운 마음도 없이 나는 우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우물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낯선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우물에 도착하자 그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줘. 마치 내 주위를 휘감는 듯한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우물가에 무심코 다가갔고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에 밀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우물 안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두 헛된 눈을 뜨고 내게 손을 뻗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고 마을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이후로 우물가는커녕 산 근처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르신께 이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게 고백했다. 그 우물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큰 비극이 있었던 날 밤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삼켜버린 곳이다. 그 후로 그곳은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지. 그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진정한 비극이 올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후로도 종종 그 꿈을 꿨지만 나는 그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독이며 잊으려 했었다. 마을의 역사가 깊고 때론 어두운 이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약속된 비극으로부터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어딜까 숨어있는 그 우물의 존재를 기억하며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을 느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소름 돋게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는 재개발 소식이 돌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를 한 상태였고 연가구만 남아 주변은 적막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고요한 밤 아파트의 어두운 복도는 말 그대로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민수는 이 아파트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주민 중 하나였다. 직업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기에 밤에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복도가 더 어둡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불안한 마음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듯한 계단은 삐걱거렸고 발소리가 어두운 건물에 메아리쳤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 민수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강한 시선을 느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빠른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겨우겨우 자신의 집이 있는 9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복도에 서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모습에 본능적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몸이 꿈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온 그것은 이상하게도 형체가 불분명하고 얼굴이 흐릿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꿈이었다. 다음 날 그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동료는 개의치 않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재개발 지역에 혼자 남아 있어서 그런 꿈을 꾼 거 아니야. 라는 그의 말에 민수는 조금 안도했다. 그날도 상사의 눈치를 보며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파트 주위가 적막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이 생각나 또다시 계단을 이용해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7층쯤 올라갔을 때였다. 겨울철 밤 공기가 갑자기 식어 굉장히 차가워졌다. 민수는 또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두고 갔어?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올라갔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형체, 흐릿한 얼굴, 그리고 같은 목소리. 며칠 후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이사를 가면서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은 이사들을 성가시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동네에 요즘 같은 잔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네. 아마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영혼들이 떠나가기 싫어해서 그런가 봐. 민수는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다. 그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섞인 채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다. 왜인지 모르게 매일같이 꿈에서 본 그 빛한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과거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과거 기사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몇 년 전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재개발 소식이 처음 들렸을 당시 한 남성이 이곳에 홀로 남아 이주를 거부했는데 결국 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그 남자가 이사한 가족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다는 당시 주위 사람들의 증언 때문이었다. 민수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때서야 그는 그의 꿈속 인물이 바로 그 남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를 깨달은 민수는 그날 밤 다시 꿈속 복도에 들어섰고 그 흐릿한 형체 앞에 섰다. 그는 뭐라 말을 걸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빌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할게요. 순간 흐릿했던 형체는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단 한 번도 같은 꿈을 꾸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아파트는 조용히 사라졌고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따금 옛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그 복도를 걸었다. 어쩌면 언젠가 또 마주치게 될 진정으로 이해받길 원했던 한 영혼의 짧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